반갑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 한 부회장님과 함께 탄소 시장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오늘은 도선직 회장님과 함께 탄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탄소 은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회장님, 이 탄소 은행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탄소 은행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소은행이란 네. 말 그대로 탄소 배출권을 돈처럼 은행에 맡겨서 필요할 때 찾아 쓰고 또한 쓰고 남은 것은 안심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아시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한 몇 년 전도 전에 이 탄소은행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자랑을 하시던데 약간 그것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은행제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탄소은행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럼 과연 어떻게 조금 다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탄소은행제는 네. 지역에 따라 명칭을 약간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용은 탄소 포인트 제도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탄소 포인트 제도 어떤 것입니까, 이게? 네. 탄소 포인트 제도는 2008년 11월부터 네. 2009년 6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한 후에 네. 2009년 7월 1일부터 희망자치제도를 네.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고 있는 네. 온실가스 저감 국민운동의 한 종류입니다. 네네네네. 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서 네네. 감축된 온실가스 양만큼을 네. 탄소 포인트 제도로 확산하고 환산하고 적립하고 또 적립된 포인트는 후원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매입함으로써 네. 감축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전기나 수도를 절약하는 방법. 또는 스프레이를 좀 덜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전기나 수돗물을 조금 아껴서 사용하는 것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까짓 거 뭐 맞습니다. 얼마나 되겠냐 하시겠지만 5천만 국민들이 절약한 것을 다 같이 모은다면 네. 그 양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겠죠. 네. 네. 우리나라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네. 전기를 만드는데 화력 발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준으로는 네.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원료, 즉 말하면 천연가스나 청정 원료로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석탄이나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절약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네. 전기나 수돗물인 경우는 지난달에 사용한 그 수치를 한 달에 한 번씩 비교해서 얼마나 절약이 되었나를 측정하고요. 네. 자동차의 경우라면 네. 지난달에 운행 거리와 네. 이번 달에 운행한 거리를 비교해서 측정해서 줄인 양만큼 포인트를 주는 그런 제도를 합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줄인 양만큼 그렇죠.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지급을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급을 받은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1포인트당 한 3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네네. 교통카드나 또는 상품권,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한다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또는 바우처 등 이런 지자체마다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아. 그곳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탄소 은행제는 실질적인 탄소 은행은 아니지만 어떤 탄소 포인트 제도라는 말씀인데, 그럼 진짜 탄소 은행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 네. 아쉽게도 안타깝게 아직 저희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없어도 혹시 외국에는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물론 외국에도 탄소 배출권만 전달하는 은행은 없지만 아, 다만 대신해서 기존 은행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주 많습니다. 아, 이 탄소 배출권을 전담하는 은행은 없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은행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한 부회장님과 함께 이제 국내외 현황을 알아보면서 앞으로 이 탄소 시장의 규모가 세계의 어떤 석유 시장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아직까지 탄소 전담 은행이 없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탄소 시장이 개설되고 네. 얼마 지나지 않은 2007년에 네. 미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100년 만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기억나시죠?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리만 브라더스가 갑자기 또 파산을 하고 그랬었죠. 아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네. 미국의 금융 위기는 유럽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고 경기는 침체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조업을 폐업하거나 네네. 단축하거나 네. 그러니 기업마다 탄소 배출권이 당연히 남아돌고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유럽의 배출권 가격은 2008년에 네. 30유로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2013년에는 3유로까지 어. 10분의 1로 추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죠. 네, 네. 그래서 스위스 UBS 은행이나 네. 탄소거래 사업부를 도이치뱅크 같은 곳들이 아, 폐쇄를 하고 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은 탄소 거래 사업을 매각하는 등 그 유럽의 탄소 시장은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탄소 시장이 개설될 초기 당시에는 전 세계 불어닥친 어떤 그 금융 위기가 이 탄소 시장을 크게 위축을 시켰고, 그 결과 탄소 은행은 지금까지 생겨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당시 여파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해부터 세계 경기가 네. 침체됐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네. 배출권 가격이 최근 7유로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7유로 정도, 3유로 정도 하던 것이 한 7유로 정도로 상승을 했다면 뭐 2배 넘게 오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세계 경기가 또 회복세로 돌아섰고, 또 내년부터는 중국 전역에서 탄소 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 이 앞으로 조금 이 탄소 시장이 좀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향후 탄소 시장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급속도로 커질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어떤 대책이나 어떤 그런 정책들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세워야죠. 네. 하지만 아직 내년 계획도 발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정부의 대책은 상당히 미비하고 미흡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부터 사실 우리 기업들이 어떤 부담을 해야 할 탄소 배출권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네. 민간 차원에서라도 나서서 이 우선 가장 급한 것을 어떻게 탄소 배출권을 많이 확보할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궁리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 배출권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올해 안으로 네. 탄소 은행을 설립해서 배출권을 다수 확보하고 네. 그러므로 해서 내년도에 배출권을 우리나라에 많이 싼 가격에 내놔야만. 또는 탄소 시장에 내놓아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우선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그 민간인이 있을까요? 민간이 개인이 탄소은행을 설립하기라는 것은 그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곤란하겠지만 네네.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에서는 가능하겠죠. 민간인은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는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 은행을 설립하고 있는 어떤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아. 때문에 추진이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본부 명예총재이신 네. 미국 LA에 있는 세인트 미션 유니버시티 박상원 총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박상원 그렇습니다. 명예총재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저희 본부에 오셔서 이 명예총재님으로 위촉장을 또 받으셨고요. 네. 또 올 10월에 열리는 세계 한상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 본부와 업무 협약을 또 맺었었죠. 그렇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상원 총재님은 네. 전 세계의 한국인 상인들이 그 모임인 네. 세계 한인재단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네. 하고 올해는 10월 24일과 25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네. 세계 한상대회 총회장을 맡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본부가 세계 한상 대회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올 10월에 열리는 이 세계 한상 대회가 마찬가지로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이 박 총장님께서 진행 중인 미국의 탄소 은행 진행 상황은 조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지난 5월 16일 저희 본부 중앙에 산하 네. 환경감시재단 설립 신청에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예비 허가증을 배부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 말씀하신 허가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개월 후 본 네. 허가가 날 것이 틀림없고 네. 8월경 본 허가증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탄소은행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설립한 이 환경감시재단에서 먼저 미국과 유럽의 어떤 그 탄소 시장을 대상으로 탄소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시장에서는 언제부터 업무를 좀 시작할 네네. 예정인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상황을 보고 올 연말쯤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권이 네.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는 것이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저희 환경감시재단에서 배출권을 어느 정도로 확보를 한 후에 네. 연말쯤 한국의 탄소 시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연말쯤부터 한국의 탄소 시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의 탄소 시장 업무는 어떤 방법으로 조금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친환경 기업을 대상으로 네. 할당받은 배출권 중에 네. 남은 분량을 저희 탄소은행에 맡기시면 되고요. 또한 저희에게 맡긴 배출권은 네.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하고. 네. 근데 이게 기업에서 좀 잘 맡기려고 할까요? 우선 저희 탄소은행에 맡겼다가 다음 해에 그 할당량이 줄어들 것을 좀 걱정할 것 같기도 하는데 배출권이 남아도는 것을 조금 오해를 받을까봐 거래소에도 조금 내놓기를 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환경 단체가 나서는 거고 네. 정부를 설득해서 또한 우리가 이것이 정책이 입안되도록 네. 또 바꿀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기업들이 네.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이제 저희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조금 설득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탄소은행에 배출권을 맡기는 업체들은 네. 애초에 배당량을 너무 많이 할당받은 것이 네. 아니고 네. 기업 자체에서 탄소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여 네. 배출권을 남긴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쵸, 사실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탄소은행에 배출권을 맡기는 기업에게 네.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해서 어떤 정책을 마련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물론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네. 계획이 있으신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네. 예. 하지만 관련 산업계 전체의 저희 본부가 힘을 합쳐서 아. 대국민 공청회 등 또 컨퍼런스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열고 또한 그 노력을 해서 네. 충분히 다 같이 힘을 모은다면 이것은 지금의 화두이고 네. 환경 친화적으로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열심히 당연히 노력을 해주시겠지만 앞으로 이 탄소은행을 설립한
시작한 후에 이 저희 본부가 할 일이 한국의 탄소 시장에 어떤 굉장히 중대한 그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탄소 시장에서는 배출권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다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네, 수요를 다 충족하기는 네. 아무래도 힘들고 저희도 그렇게 뭐 다 전체를 우리가 전체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래서 네. 저희 탄소은행에서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산소 발생 사업을 네.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 발생 사업, 산소를 발생시키는 사업, 그게 어떤 걸까요? 네, 말 그대로 산소를 발생하는 사업인데요. 네. 지금도 각 기업체에서는 산소를 발생시키려면 산소를 발생시키려면 네. 정부에서 산소 발생량만큼 네. 탄소 배출권을 주고 있습니다. 아, 산소를 발생시키면 정부에서 산소 발생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많지 네. 않지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실시한 경우는 아주 여러 건 있습니다. 아, 최근에 국내 한 기업체가 인도네시아에 산림을 조성해서 네.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수십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였죠. 네. 6월 11일 산림청은 네. 안정적인 민간 기업의 해외 산림 자원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네. 90억 원을 융자로 네. 예산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사업 금액이 최저 60%에서 네. 최고 100%, 전액을 금리 1.5%, 어, 25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예, 네. 참 좋은 조건인데요. 네. 이처럼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국내 기업의 해외 산림 자원 개발을 독려하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소 발생 사업을 위한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탄소를 상쇄시키는 그런 산소를 많이 발생시킴으로써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산소 발생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 환경도 좋아지고요. 또 탄소 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네. 산소 발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아, 그중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에어돔 같은 팜 영농, 친환경 농법 이런 네.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어돔은 어떤 농법입니까? 네, 에어돔은 대형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신개념의 농업 공법인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농가에서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대부분의 비닐하우스는 지금 좀 사용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네. 또한 폐기되는 비닐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각한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에어 기둥돔이나 키노피 하우스는 강한 재질로 지진이나 태풍에도 피해가 없도록 네.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에는 에어 원통형 기둥이 네. 구간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둥의 공기 압력이 30기압 이상 네. 강한 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전한 구조입니다. 아. 따라서 한번 설치를 하면요. 아주 반영구적으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죠. 반영구적으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어돔이 산소를 발생을 시키는 걸까요? 이제 산림이 산소를 발생시키는 원리와 같은 원리입니다. 네. 나무들이 산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네. 나뭇잎의 탄소 동화작용이죠. 네. 하지만 가을과 겨울엔 대부분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맙니다. 맞죠. 네. 에어돔은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겨울에도 그 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들은 지속적으로 산소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그런 방법인데,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이 에어돔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공기가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은 환경이 또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네. 에어돔은 그 외부의 공기를 차단돼서 네. 무균 환경, 네. 즉 말하면 친환경 환경, 그 어떤 무균을 통한 친환경이 가능하고, 가능하고 공기압이나 세균이나 네. 곰팡이 번식 같은 것들을 막아줄 수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네. 진정한 유기농 채소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에어돔은 네. 작년에 발명 특허를 받아
현재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본부는 에어돔 제조사를 네. 올 초에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농가에 에어돔 설치를 권장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어돔을 사실 농사용 목적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사용할 수 가능합니다. 네네네. 이제 우사나 돈사 네. 또는 양계장, 네. 축사 네. 이런 곳에서도 가능하고요. 양식장이나 양어장 등 네. 이런 곳에서도 어업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오. 또 각종 운동시설이나 창고 또 네. 어떤 특수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되게 네. 다양한 용도로 화면에서 보셨지만 특수 목적으로도 또 사용이 가능하네요. 자,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어떤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 마을의 노령화가 많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에어돔 농법으로 젊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모두 앞으로 설립될 어떤 탄소은행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네. 엄청난 많은 자료와 많은 그 계획이 있습니다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네. 또 더 많이 준비된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많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탄소은행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